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으로 현실로 다가온 탈당 결정을 놓고 현역 의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표출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자해소동이 있는가 하면 증인으로 나온 해경 간부가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지산유원지 리프트카가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광주시가 폐쇄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가 한중일 삼국의 수산자원 전쟁터로 변하고 있는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호남의 정치 지형도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당장 현역 국회의원들의 거취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동반 탈당하겠다거나 죽어도 못 나간다는 국회의원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신념에 따른 결정인지 아니면 공천을 위한 전략적 선택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소식은 김철웅 기자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합종 연횡이 시작됐습니다. 당을 구하는 모임, 이른바 구당 모임이 매일같이 열리고 있고 오늘 저녁엔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대표 사퇴와 당 혁신을 요구하는 비공개 모임을 서울에서 갖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탈당에 가장 적극적인 이들은 황주홍 의원과 김동철 의원입니다. 황 의원은 이번 주 안으로 탈당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동철 의원은 오는 18일 탈당 여부를 묻는 당원 모임을 지역구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대략 연말 연초까지 가게 되면 한 20-30명 정도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기정 의원과 신정훈 의원 등은 탈당에 비판적인 입장인 가운데 관심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10명 정도 되는 현역 의원들의 거취입니다. 우선 탈당하는 의원들의 행보와 여론의 추이를 보고 탈당 행렬에 동참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천정배 신당과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 등이 결합하는 형태가 이루어진다면 전국의 선거 구도가 요동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요동치는 수준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비주류 측 김한길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동반 탈당 규모가 커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 중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평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 또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렇다 치고 호남의 민심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당장은 누구를 편들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해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찢어진 야권을 따라 민심 역시 갈렸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뭉쳤어야 한다며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그래서 안철수를 중심으로서 새로운 어떤 당의 조직을 만들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당한테 이기려면 좀 뭉쳐야 되잖아요. 근데 좀 또 탈당하고 뭐 새당을 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흩어진 게 있잖아요. 표가 이렇게 분산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야권이 이대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냐, 지금 이대로는 힘들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이런 탓에 지긋지긋한 야당 싸움의 책임자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둘 다를 꼽는 양비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문재인 씨도 조금 더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안철수 의원도 조금 더 야당에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냐 안철수 신당이냐 역시 어떤 인물들과 함께할지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지역민이 많았습니다. 야권 재편으로 실질적 경쟁 체제가 도입된 호남. 정치 신인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고 유권자 역시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됐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동반 탈당 여부와 관련해서 윤장현 광주시장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안타깝지만 시정과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현재 당 상황이 안타깝고 안 의원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안 전 대표의 전략공천으로 당선돼서 안철수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국가의 책임을 따져보겠다면서 오늘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당 추천위원들은 모두 불참했고 해경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참사 당시에 학생 20여 명을 살려낸 파란 바지의 구조자 김동수 씨는 너무한다고 소리치면서 자해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1차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저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한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구속된 123정 정장 등 특조위가 신청한 증인 16명도 모두 출석했습니다. 첫 청문회는 침몰 당시 신고 접수와 초동 대응의 부적정성에 집중됐습니다. 3층 로비하고 그쪽 안쪽 방에 있던 이제 승객들은 탈출하라고 이제 지시만 있었으면은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았었거든요. 예. 해경 123정이 이준석 선장 등을 구한 뒤 바로 세월호에서 멀어진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해경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왜 그때 같이 옮겨 탈지 않고 한참 있다가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123정이 조류에 밀린 것 같습니다. 조류에 밀렸어요? 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해경 답변이 이어지자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했던 생존자 김동수 씨가 격분해 위증이라고 외치고 흉기로 자해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김수현 전 서해청장은 청문회 도중 혈압 상승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6일까지 계속되는 세월호 특조위 제1차 청문회는 둘째 날 안전행정부와 해경 간부 등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발한 여당 추천위원 5명은 끝내 불참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툭 하면 멈춰서는 무등산 지산유원지 리프트카.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광주시가 폐쇄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장국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54살 최모 씨 부부가 추락하고 탑승객 10여 명이 공중에서 공포에 떨었던 지산유원지 리프트 안전사고. 교통안전공단과 동구청 등이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와이어와 리프트를 고정하는 앞삭기라는 장치에 문제가 생겨 압력이 느슨해지면서 리프트카가 뒤로 밀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밀렸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앞삭기가 이제 조여주지를 못해가지고 밀렸다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반면 리프트 운영 업체 측은 리프트카의 압력이 정상이었다며 승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 스프링에 대한 기능이 이러는지 가서 현장 조사해보니까 그 기능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승객의 부주의로 해서 힘들었거나 했을 때 그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해당 리프트 시설은 2달 전인 10월 안전점검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마다 안전사고가 되풀이되자 광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광주시는 리프트 안전사고와 관련해 TF팀을 구성해 시설물 보안과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행정의 과정들은 이루어졌었지만 결과는 환자가 또 이런 사고가 생겼단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안전점검 교통안전공단에 필요하면 더 많은 전문가들을 투입해서라도 광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리프트 관리와 운영에 허술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극단적으로 시설 폐쇄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에 가짜 환자가 있다는 의혹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뒷돈을 받고 입원시켜준 자치회 관계자 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가짜 한센인 입원 의혹이 제기됐던 고흥 소록도병원. 경찰 조사 결과 전 한센인 자치회 간부 등이 부정 입원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원에 필요한 서류인 병력지를 허위로 만들어주는 대가로 환자 3명으로부터 많게는 200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여기 소록도 사람들은 다 알고 3년이 넘었는데 민원도 원장한테도 올리고 막 그랬던가 봐요. 경찰은 전 자치회 회장과 총무 등 5명을 사문서 위조와 사기,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에게 병력지 위조를 부탁한 환자 14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 환자는 자신의 아내까지 소록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자치회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업무상 배임과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소록도 병원장과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몰랐고 그렇게 입원하지 못하게 치라고 그랬기 때문에.
허위 서류를 이용해 입원한 14명은 아직도 소록도 병원에 남아있는 상황. 병원 측은 검찰 기소 시점에 맞춰 이들을 퇴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갓난아기가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주민이 발견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인적이 끊긴 공원 화장실에서 갓난아기가 발견된 시각은 오늘 새벽 4시쯤. 당시 근처에 있던 53살 김모 씨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가서 신생아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 저체온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신생아는 목도리와 외투에 쌓인 채 몸에 탯줄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산모가 아기를 낳은 지 하루 이틀 만에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아기를 데리고 간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역추격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근처 폐쇄회로 화면을 조사해 아기를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행적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가 바다에서 물고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꾸 경계를 넘어오는 중국과 공동 조업구역마저 사실상 독점하는 일본 사이에서 한국 어업이 샌드위치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14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 오도열도. 한중일이 공동 조업하던 갈치 어장이지만 10년 전부터 일본 어선만 독점하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들은 낚시 바늘 크기, 길이, 조업 방식, 어획량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やっぱり資源管理をしないといけないと思いますんで、それでどのサイズまでは取ろう、どのサイズからはリリースしようとかそういうのを決めてやっぱり取り組んでいます。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산동반도 최대의 항구. 150km, 서너 시간 떨어진 거리에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쓰는 잠정 조치 수역이 있습니다. 1000척이 넘는 이들 어선이 향하는 곳은 중간 수역 넘어 한국의 서해입니다. 别的地方中国海域就是那灯光、土网，下这船去打，能打一天打300箱，在韩国就打几千斤。 중국은 침범해오고 일본은 지켜가는 사이 한국의 어업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징어가 동해가 아닌 서해에서 잡히고 국내산 명태는 씨가 마르는 등 바닷속 변화는 심각합니다. A라는 나라는 뭐 이런 방법으로, B라는 나라는 저런 방법으로, C라는 나라는 이런 방법으로 어업을 잡기 시작하면은 그 자원 상태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죠. 각각 해양 영토가 겹치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해마다 벌이는 치열한 어업협정. 한치의 양보 없는 어족자원 확보 줄다리기는 경쟁을 넘어 전쟁이 된 지 오래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가 국제수영연맹에 월해분 개체권료 3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지급을 보류해왔던 월해분 개체권료를 지난 11일에 납부했고 지난해 500만 달러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800만 달러를 납부했습니다. 한편 개체권료 2천만 달러 가운데 절반을 부담하기로 한 삼성 측도 일부를 국제수영연맹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기 논란이 일었던 한미합작투자법인 겜코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단체 등이 강훈태 전 광주시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겜코 진실규명과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는 1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강 전 시장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이 또다시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의심을 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방세를 1년 이상 3천만 원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1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광주의 고액 체납자는 개인 29명입니다.